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손수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공식 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모형을 선물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습니다. Like to wear it right now. Thank you so much. We'll cherish it.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입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거라 추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엔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It's common sense that should work out, and I feel certain that it will. May take a little time. You have to have a little patienc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주요국 정상들과 차례로 만납니다. 일본 신임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에이펙 CEO 서밋 연단에 올랐습니다. 특별 연사로 나선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에이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에이펙에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영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이펙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에이펙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에이펙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에이펙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에이펙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주 목조 건축물의 전통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며 연결의 지혜는 에이펙의 번영을 위한 힘이 될 거라고 밝히는 한편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했다면서 에이펙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K-팝 데몬 헌터스의 아이돌과 팬이 연대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은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추모의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떠오르는 희생자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는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일반 국민 2천여 명도 기억식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참사 3주기를 맞아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꼭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여러 유튜브나 SNS에 이런 참사를 또 비난하거나 그 유가족들을 희롱하거나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소음 같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다시 또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런 행동에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대가 있어야 된다. 그 연대가 그래도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억식에 진정한 추모와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 다짐을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유가족이 겪은 아픔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 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764명, 3.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이후 9년 동안 감소하다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늘어난 겁니다. 합계 출산율은 0.77명으로 지난해보다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9,4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922건, 11% 늘어난 것으로 17개월째 증가세입니다. 두 지표 모두 8월 기준으로 2년 연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혼인과 출생아 증가 배경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지난 8월 사망자는 28,9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8% 줄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8월 인구는 8,105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9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만 명, 6.5% 증가하며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2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국가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정부가 이 기간 제품 할인 외에도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상생 소비복권입니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한 장이 제공됩니다. 최대 10번까지 응모할 수 있고 당첨자 5천 명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20억 원을 지급합니다. 1등 20명에게는 각 2천만 원을 제공합니다. 지난 9월에 상생 소비복권을 시행했었는데요. 신청한 국민들이 1,000만 명을 넘는 등 사업에 관심과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금 2차 소비복권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1등 당첨은 비수도권에서 카드 결제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돼서 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당첨자는 12월 초 발표되고 당첨금도 같은 달 지급됩니다. 온누리 환급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액의 최대 15%를 돌려주는 이벤트입니다. 환급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10%, 인구 감소 지역 등 특별 지역 15%입니다.
환급 한도는 수도권 만원, 비수도권 15,000원, 특별지역 2만 원입니다. 새 지역 중복 환급도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며 환급금은 11월 20일 이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공급 규모가 늘어납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한도가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오릅니다.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도 1년 더 연장해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분양 저조나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도 PF 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PF 대출 보증을 활용한 브릿지론 이자 상환 지원 범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 보증도 개선합니다. 허그의 본사업비 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범위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까지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연간 약 5에서 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 3에서 4%대의 본사업비 보증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 가능 시기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착공 전에도 허용됩니다.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추진 단계에서도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고 또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확대해서 뭔가 이 공적인 차원에서 그 공적 금융 역할도 좀 높여 나가야 되겠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보증도 한도가 오릅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공적 보증 요건 개선으로 향후 2년간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47만 6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제때 공표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두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이 있다는 사실은 은폐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 여부였습니다. 애경산업의 경우 지난해 1월 6일까지 공표 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1년여 넘긴 올해 3월에야 제재 사실을 공표했고 SK케미칼 또한 이행기한을 약 7개월 넘기고 올해 3월에야 시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공표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표시 광고 행위를 하거나 공정위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 시 해당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지난 9월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 돌아온 고연차 사직 전공의의 경우 내년 8월 수련을 마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이 부족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7년 2월 시험까지 반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 배경은 의사 인력 배출 지연 우려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 자격도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수련을 재개한 인턴들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두 특례 모두 충실한 수련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특례에 따라 합격하더라도 8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아울러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합니다. 내년 3월과 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기존에 공고한 대로 치러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적정한 의료 인력 수급 관리와 수련의 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수만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일혜입니다. 법원등기라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소명까지 다 해주셔야 되세요. 내일 직접 새벽에 안 되실 경우 온라인상으로 조회하셔서 등기 배송부터 검찰, 금융회사 사칭까지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무심결에 받은 전화 한 통입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검찰로 넘어가요, 전화가. 검찰에 가면서 제가 명의 도용당해서 사람들을 수십 명을 몇십억을 사기치고 해외에서 송금을 해가지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바로 불법 수사하겠대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만여 명, 피해 건수는 1년 새 10% 늘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 분석 AI 플랫폼 에이셉을 가동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 행각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발본색원될 때까지 전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에이셉에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범죄에 연루된 계좌 관련 정보, 범죄에 활용된 해외 계좌 정보, 위조 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등 90개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계좌가 포착되면 정부는 즉시 AI 플랫폼을 통해 계좌 정보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 이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식입니다. 포착한 의심 계좌는 플랫폼에 공유돼 최신 거래 패턴 분석과 탐지 모형 개발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 등 해외 보이스피싱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집단의 조직적 도피로도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 8월 투자자 A씨는 고수익 보장 미국 주식을 추천한다는 SNS 글을 보고 자칭 투자 전문가 B씨의 비공개 채팅방에 참여했습니다. B씨는 주식 종목을 알려주며 투자를 추천했고 실제 소액 투자에 성공한 A씨는 B씨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미국 M사의 주식을 권유했고 A씨는 지시대로 매수했지만 M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변호사 수임료 등 추가적인 금전 편취까지 시도했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열기에 편승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빙자한 불법 업자가 SNS로 투자자를 유인해 해외 주식을 권유하고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 후 잠적하는 식입니다. 해외 주식 중 나스닥 등의 신규 상장된 소형주의 경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래량이 적어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런 특징을 악용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리딩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런 피해를 좀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소비자 경보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업자의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렵고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를 빙자해 주식을 권유하며 접근하면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또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는 공시 서류나 뉴스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 게시글 등 온라인상 정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업자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허위로 조작한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등록 신고된 투자 자문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금감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매년 헬로윈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번화가에 몰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는 혼잡 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방문하게 됐을 때는 오른쪽으로 통행을 하고 갑자기 멈추거나 역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좁은 골목이나 비탈길에서는 밀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주변 사람과 신체가 닿을 정도로 혼잡해지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 신호가 온 경우에 경찰과 소방이 공동 출동하고 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했습니다. 네. 만약 군중 속에 갇혔다면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가슴을 보호하고 숨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보행이 멈춰서고 떠밀리게 될 때는 저항하지 말고 밀리는 방향으로 몸을 맡겨야 합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허리를 숙여 줍지 말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머리를 감싸고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몸을 공처럼 말아 보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까지를 헬로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관리합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전국 번화가 33곳이 대상입니다. 한류 열풍 등으로 홍대, 이태원 등 주요 지역에 작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파가 몰릴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입니다.